안녕하세요. 예, 운전면허 구제 담당하는 최정문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오늘은 이제 음주운전이랑 운전면허 벌점 초과했을 때 그때 운전면허 구제 관련해가지고 오늘은 좀 강의를 할 거고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음주운전 하신 분들을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음주운전 했는데 뭘 구제를 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시는 거요? 그렇죠. 또 정상 참자. 사실 음주운전 자체가 사회 악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음주운전에 대한 이제 행정심판 들어가면 답변서에 그 얘기 나오는 것들이 보면 이거는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답변서에서. 그리고 사람의 신체, 생명 이런 거를 보호해야 될 보호 가치가 많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청구했던 사람에 대한 사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중대 범죄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음주운전은 절대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밥줄이 될 줄은 몰랐고요. 행정심판 처음 시작을 했던 거는 음주운전으로 저도 적발되신 분들이 와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음주 사건 생기면 행정사님들이 저한테 그냥 토스하듯이 해가지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제 전문 분야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음주운전은 그래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운전면허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보면 운전면허 구제라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정지라든가 취소 같은 이런 행정처분은 벌점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벌점 초과인 경우에도 정지가 될 수 있고 취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수치에 따라서 또 정지가 나올 수도 있고 취소가 나올 수 있는데 교재를 오늘 또 볼 겁니다. 오늘 보는데 보는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용을 알아야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례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본인들만의 어떤 노하우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도 되고 행정심판 자체는 사실관계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서 내가 어떤 거를 적용을 시켜야 될지 어떤 말을 써야 될지는 나중에 하다 보면 나오는 거라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행정처분을 할 때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이 되는 건지 전화 왔을 때 물어보면 상담을 해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오늘 또 좀 들어갈 거예요. 먼저 보면은 지금 들어가며 해갖고 제가 써놨는데, 운전면허 관련해서는 이 구제는 구제 신청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지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취소가 있는데, 이 정지에서도 벌점이 40점 초과가 된다던가 40점부터 이제 면허 정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해서 0.03% 이상 0.079%까지는 정지 수준에 들어가는 거고, 취소는 되게 원래 그 개별 기준에 보면 되게 많기는 하지만 이것도 크게 봤을 때 벌점 초과, 그 다음에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0.08%가 넘어가면 운전면허 취소가 되고요. 0.03% 초과인 경우에도 사고가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이 사고에는 인적 피해라든가 물적 피해를 불문해요. 이렇게 되는데, 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하셨을 때나 벌점 초과를 했을 때 특별 안전교육이라는 걸 받게 되면 20일씩 감면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감경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지는 솔직히 저희가 손을 대고 말고 할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심판 자체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지 기간보다 심판 청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취소 같은 경우에는 벌점 초과인데, 벌점 초과 같은 경우에는 누산 점수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은 271점. 이렇게 딱 걸려버리게 되면 면허는 취소가 돼요.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대부분은 1년간 해가지고 121점 초과돼가지고 면허 취소 받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진행했던 거는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30점, 그 다음에 음주 해가지고 정지 수치 나왔는데 100점, 이래가지고 130점으로 그 취소 처분 나와가지고 행정심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인용률은 높아져요. 벌점 초과인 경우에는. 근데 벌점 초과가 이제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있으면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뒤에 중간에 이제 그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 정지 처분해가지고 제가 그 벌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고, 이게 그 신호위반이라든가 주정차 위반들 이런 거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과징금, 범칙금은 범칙금이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이제 벌점을 부과받게 되면 벌점이 계속 쌓이다 보면 2개월 만이든 3개월 만이든 벌점 초과를 해가지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행정심판 통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자체가 지금 살인에 준하는 그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근데 내용이 다 있어요, 차에. 저 책에, 교재에. 그래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에 차가 있는데 차를 빼달라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대리운전을 불러가지고 집 앞에 딱 왔는데 여기다가 딱 세워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정도의 그런 음주운전 행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행정사가 구제 신청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그런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 다만, 지금 제가 의뢰받은 사건 중에 하나는 0.149고요. 그 사고가 있어요. 물피 사고. 이런 경우에는 때려주고도 안 나와요.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는 0.03%, 그러니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기준 자체는 0.03%예요. 이거를 초과를 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이것도 음주운전을 해갖고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2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근데 수치도 높고 이것도 높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맡았냐면, 이따가 들어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영업정지든 행정심판이든 할 때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 통지라는 걸 하게 돼 있다고 했었죠. 사전 처분 통지서, 처분 사전 통지서라는 걸 반드시 보내야 돼요. 안 보냈어요.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되겠죠. 그거 하나 가지고 들어가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 150만 원 받았어요. 저는 하다 보면 음주 사건 이거부터 먼저 봅니다. 수치가 높다 그러면. 이걸로 들어가면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이거는. 잘 엮어갖고 써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어제 우리 행정심판 그 영업정지 할 때 보면 조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조정. 49조 2항. 이게 재처분이 나와요. 여기서는. 원래 재처분하게 돼 있는 건데 재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리 이야기는 해요. 이거에서 인용이 됐을 때 재처분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재처분이 나오게 되면 안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안 나오기도 합니다. 안 나오게 되면 재처분을 재처분이 안 나오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혹시라도 재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 금액을 받고 나서 그냥 해주겠다라고는 얘기는 해요. 네. 안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돈 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괜히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도의적으로 봤을 때에도 도와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없어도요, 이 상태에 이 수치 나오면 행정심판 들어가 봐야 기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술을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저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행정사로서의 어떤 그 사업가들이에요. 네.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됩니다. 도의적인 거고 그거는 내가 알 바는 아니에요. 사실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제 물피만 났을 때는 이런 거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피사고 난다고 하잖아요. 인적 피해 났을 때 술 마시고 가다가 앞에 정차 있는 차를 못 보고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도 많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추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은 법원으로 들어가요. 인적 피해 발생하면 이제 정식 기소 돼가지고 정식 기소가 되죠. 정식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게 되면 의견 제출을 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의견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 의견 제출서는 우리가 써줄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작성은 대신 해주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 의견 제출하면서 반성문하고 탄원서 같은 거 써주면 돼요. 비용 받으면 됩니다. 행정심판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못 들어가겠다고. 대신에 이런 정도 사고가 있으면 요거는 꼭 제출을 해야 되니까 제출을 하라고 하죠. 받으면은 이제 대응은 해주겠다. 근데 이것도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공소장 부본이라는 게 같이 오거든요. 공소장이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법원에다가 소송 이 사람에 대한 제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처벌을 해달라고 해서 보내는 게 이제 공소장이에요. 이런 죄목이 있으니까 처벌해달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공소장에 대한 내용이 범죄 사실에서 쭉 나와요. 그닥 크게 뭐 몇 줄씩 되는 건 아니지만 나오게 되고 그걸 보면서 이제 공소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쭉 여기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장 환경이라든가 그 소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의견 제출할 때 작성하라고 거기서 양식이 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양식 나오는데 그 양식을 이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거기다가 이제 기재해가지고 첨부해서 이제 보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인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술 마시고 운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하지만 또 운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술을 또 마시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수 아닌 실수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대부분은 크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2주에서 3주 정도로 나와요. 전치가. 그래서 살짝 부딪히는 정도의 사고가 나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크게 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안 옵니다. 연락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판 들어가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안 들어갑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5조의 11인가에 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아니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도 들어가고 형법상의 업무상 중과실, 과실치사상 이런 것도 들어가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정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해갖고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가 같이 엮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어떤 분은 사고가 나가지고 피해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2주, 3주, 2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총 8주가 됩니다. 인적 피해에 대한. 그래가지고 이분이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2년 나왔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아시는 분 그 회장님 아드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심하게 다쳤어요. 술도 만취가 됐었고 차도 완전히 파손이 되고 그래가지고 신의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렸는데 그때 검사가 구형을 했던 게 징역 2년을 구형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행정사가 개입을 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법원에 우리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이제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처음에 걸렸을 때 처음이나 심하면 2번째 정도 걸렸을 때는 행정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3회 이상 들어가 버리게 되면 요즘에는 거의 90% 이상은 징역으로 나옵니다. 징역 실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실형이 나오게 되면 1심에서 실형이 나오게 되면 항소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빼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변호사들 선임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법무사요. 예. 아까 말씀 주신 중에 재판 중에 제출할 용도로서의 의견서나 탄원서
원칙은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잖아요.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인데 대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서. 대서는 행정사가 할 수 있습니다. 대서라는 거는 본인이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을 글로 옮겨 적는 작업밖에 안 돼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고소장이라든가 그 개인 간의 어떤 그 다툼이 있어가지고 민사상의 어떤 소송을 낸다든가 행정상의 어떤 다툼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낸다든가 할 때 그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반드시 요합니다. 일반인들의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고소장이든 소장이든 본인들이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도 해석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대서는 행정사 고유 업무입니다. 진짜. 옛날에 개념이 옛날에는 대서소 해가지고 글을 모를 시절에 이제 대서소라고 해갖고 있었던 거지, 지금 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저도 구두로 해가지고 불러주는 거 제가 작성해서 준 적도 있어요. 돈 받고. 자, 1페이지 보겠습니다. 일 페이지 보시면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다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운전이라는 거는 도로에서 차마나 노면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마 종류에는 이제 차마라는 게 차하고 우마를 합쳐서 이제 차마라고 한다고 하는데, 차 종류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다음에 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이렇게 들어갔고요. 가축을 이용해서 이제 교통수단이 이용되는 것을 우마라고 한다고 하고,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를 따라서 이제 운행되는 차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쭉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4번에 가로 4번에 보시면 그 밑줄 그어진 거 있나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라는 거는 도로교통법 2조 1항에 나와 있는 도로 개념을 말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2조 1항에 보면 그 도로법에 따르는 이제 도로가 있고요. 차도나 보도, 뭐 자전거 도로나 축도, 터널, 뷰랑, 육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일반국도, 뭐 시도, 광역시도, 그 다음에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도로 부속물 포함한다라고 해갖고 도로법 2조 1호에 나와 있는데, 축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축도? 축도는 여기를 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 여기를 축도라고 합니다. 여기도 도로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축도라는 게 있고요. 도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보는 이유가, 운전을 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따르는 도로는 있고, 유료도로법은 당연히 이제 뭐 통행료, 사용료를 받는 도로니까 도로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르는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도로로 보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인데, 쉽게 말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냐 아니냐라는 거를 따지는 거죠.
세 가지를 그려놨습니다. 여기는 차단기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여기는 차단기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주차장 내에서 일반 공영 주차장이나 일반 주차장에는 차단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따르는 주차장은 여기 안에서 사고가 나면 술을 먹고 사고가 났을 때 행정처분 대상은 안 됩니다. 저기는 이거는 4번, 3번, 2번, 1번. 당연히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음주운전 적발이 됐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정지가 되든 취소가 되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인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나 이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경비실이라든가 차단기는 없습니다. 용도는 입주해 있는 사람이나 이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끔 은행 같은 경우 있죠. 은행에도 보면 이렇게 차단기 없이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설이 보면. 이런 게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주차장이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집 앞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음주 사고가 났을 때 여기는 뭐 아예 이제 상황은 없는 거고 여기에서 음주로 적발이 됐을 때 여기서 음주 적발됐을 때 이게 다 틀리다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가 있고 시설에 대해서 통행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입주민 내지는 경비실을 통해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있고 이 건물에 방문을 하는 방문자들이 있는 건데 방문자들을 위해서 제공되어 있는 주차장 용지입니다. 여기는 주차 공간이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도로로 보냐 아니면 도로를 안 보냐 여기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해갖고 면허가 취소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차단기가 있다던가 경비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도로를 안 보는 거고요. 이게 없다라고 하면 도로로 봅니다. 여기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이게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장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어떻게 교통의 흐름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여기는 건물이 막혀 있는 데인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적발이 돼가지고 음주운전해서 들어갔었는데 이건 도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도로라고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기각된 적이 한 번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같으면 후문이 있을 수도 있고 정문으로만 통할 수도 있고 후문도 있을 수 있고 옆에 뭐 2문, 3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리는. 주출입구가 여기일 뿐이지 여기서 주출입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일로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도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 주차장으로만 볼 것이냐. 대법원 판례는 도로로 봅니다. 아무나 들어갔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장소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있는지부터 먼저 봐야 돼요. 아파트 안에서 적발이 됐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수치를 보는 겁니다. 단순 음주냐 아니냐. 수치를 보고 나서 단순 음주냐 아니냐 이런 거 보는 거고
그래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 이런 게 지금 보면은 위에 1번, 2번, 3번은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데 이 4번 쪽에서 약간의 어떤 다툼이 좀 있긴 합니다. 분쟁이 좀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 보시면 도로교통법 정의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봤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5페이지 보시면 18호 해가지고 자동차란 해갖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이게 종류가 나와 있고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되어 있고 원동기 자전치 자전거도 밑에 나와 있는데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는 11km 이하인 경우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좀 작은 것들. 그리고 운전이라는 거는 7페이지 26호에 보시면 운전이라는 거는 차마나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 보시면 가로 해갖고 45조, 46조, 44조, 45조 있고 54조 있고 148조, 148조에 2가 있는데 44조는 음주운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항은 음주운전이고 2항은 음주에 의심이 든다고 인정이 될 만한 사람이 그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고 45조는 피곤한 상태, 그러니까 약물이라든가 과로로 인해서 운전을 했을 경우가 45조고 54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이탈한 경우 148조하고 148조의 2는 벌칙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13조의 2 이제 자전거 등 통해방법 특례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만 주세요. 그리고 27조에 보시면 보행자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절대 타고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로 봅니다. 그래서 차 대 차로 사고가 나게 되면 사람 대 차가 아니라 차 대 차로 보기 때문에 항상 끌고 가야지 이게 보행자로 인정이 되고 끌고 가지 않는 이상은 차 대 차로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44조는 무면허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무면허 운전을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면허가 정지가 된 상태이던가 아니면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은 이분이 2년의 그 면허 취소를 면허 결격 기간을 받아가지고 기간을 받았는데 이분이 언제 적발이 됐었냐면 2020년 7월 1일 날 적발이 됐습니다. 그럼 올해 7월 달까지만 가면은 다시 면허증 따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작년 21년 7월 1일 맞나 보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7월 1일이 아니구나. 7월 며칠이지? 7월 10일인가? 7월 10일이네. 7월 10일에 또 걸렸어요. 무면허로. 음주에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앞에 가다 보니까 단속적인 걸 본 거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놀래서 내가 지금 면허가 없는 상태고 술도 먹었겠다. 면허도 없다. 누구라도 쫄립니다. 그래서 놀래갖고 딱 서버렸는데 음주 단속하다가 서잖아요. 앞에 차가. 그러면 경찰들이 와요. 경찰이. 와가지고 음주 단속을 하는데 거기서 딱 걸려버린 거죠. 그 면허증 내놓으라니까 면허증은 없고 신분증 달라고 그래서 주니까 조회해보니까 이제 무면허가 이제 걸린 거고 수치가 0.101 나왔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걸렸을 때 0.128
128이었고요. 128이었고 단독으로 선고가 났었고요. 이것도 그 물피로. 그래가지고 결격기가 2년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되게 되면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이제 결격기간 1년이 적용돼요. 1년이.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끝나야 되잖아요. 2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2년 지나서 1년이 또 들어가요. 1년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총 3년 동안 이제 면허증 못 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43조 보면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운전면허 받지 않거나 아니면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고, 44조는 항상 자주 보세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44조 들어갑니다. 그래서 44조 1항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노면전차, 자전거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재밌는 건 여기 자전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 사실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거 범칙금 10만 원 나오거든요. 그리고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범칙금 10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킥보드 타다가 적발이 됐다 그러면은 경찰서에 뭐 제출하세요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경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 항에 보시면 경찰 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항을 위반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 주사를 청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응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측정 거부해 갖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술 먹은 게 너무 겁이 나니까 안 마셨다 하다고 계속 불응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행정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행정심판을 먼저 사실은 이제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을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행정심판에서 이거는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부분은 전치주의 때문에 행정심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소송까지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망에 보시면 측정 결과, 그러니까 호흡 측정을 했다가 내가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 측정을 했는데 측정 결과가 예를 들어서 0.081이 나왔어요. 아니면 0.035가 나왔다고 쳐요. 이렇게 나오던가 0.085가 나왔다고 쳐요. 좀 맞나? 0.033 0.082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리고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누워있을 때 가해자가 누워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이런 사건들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누워있으니까 호흡 측정이 안 되잖아요.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동의 없이 동의를 안 받고 피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예를 들어서 0.08이 넘었어요. 0.085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 수치에 따라서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면허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이걸로. 내가 피해자라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라도 이 사람이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열이라고 하죠. 체열이라고 하는데 체열을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걸 안 받고 그냥 하게 되면 이 증거 자료가 법적 증거로서 효력이 없어요. 이게 증거 능력이 없어요.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증거를 채집할 때는 적법한 전차에 의해서 증거를 채집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나서 체결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했던 거는 증거 능력을 잃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들어가면 행정심판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취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항에 보시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 금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이 금지되는 술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고요. 이게 예전에 윤창호법 생길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2018년 6월 25일 날 이게 그 개정이 됐을 거예요. 이게 그때 제정을 하고 시행은 이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때부터 그전에는 0.05%였다가 수치를 지금 대폭 낮춰가지고 0.03%로 이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운전을 할 수 못하는 그런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체열이 나왔으니까 는 얘기인데 내가 호흡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0.033이 나왔다. 이거는 그냥 참고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0.79가 나왔을 때, 뭐 0.78이 나왔을 때. 수치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호흡 측정을 했던 게 0.033 같으면은 0.030부터니까 억울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혈중 알코올 농도이기 때문에 수치가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호흡 측정에서 불응해가지고 나는 호흡 체열을 하겠다라고 해서 체열하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체열을 하게 되면 호흡 측정 수치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0.04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괜히 객기 부린다고 해가지고 0.10 뭐 10이나 100이 나오고 합니다. 이렇게 0.078에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0.10까지는 10이 안 되는 경우 0.099까지는 이의 신청을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에 들어가요. 0.1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우리 행정심판에서도 보면 호흡 측정했을 때의 수치를만 가지고는 0.09가 나왔다, 0.09가 나왔다 이러면은 일부 인정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 호흡 측정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체열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인정 안 해줘요. 약간의 괘씸죄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인정 안 하고 체열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경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데리고 지정된 병원을 가서 체열을 해야 돼요. 그런 절차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공무에 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 보니까 약간의 어떤 괘씸죄 같은 게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고 45조 같은 경우에는 과로한 때 피곤할 때는 운전하면 안 되는데 피곤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질병 때문에 뭐 약물을 먹는다든가 그래서 예전에 해운대에서 사고 났던 뇌전증 환자 그런 경우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뇌전증 환자들한테 운전면허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결격사유에 지금 들어는 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뒤에도 볼 거고요. 그리고 54조 1항 같은 경우에는 54조 같은 경우에 사고를 냈잖아요.
54조에 보면 1항에 보면 사고 내고 나서 구호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구호 조치해야 된다는 거.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있는데 여기 차가 있고 여기 또 차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올라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살짝 쿵 할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이 차가 뒤로 나오면서 밀려가지고 살짝 쿵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모르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알았더라도 그냥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좋게 헤어질 수도 있어요. 부산에 계시는 행정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앞에 차는 BMW고요. 뒤에 차는 그냥 그 소나타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 뒤에 분이 앞에 차를 살짝 쿵 했는데 본인은 살짝 쿵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선 수리비가 꽤 나왔습니다. 뒤에 반박 깨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 쿵 했다고는 했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몰랐고 이 사람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반박 깨진 걸 보고 CCTV 저기 그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 차가 뒤에서 받았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 그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프다고 들어 누워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말을 사실은 믿어야 될 건가 아니면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될 건가 우리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의 그 블랙박스에 따르면은 이 사람하고 부딪히는 그 충격이 전해졌었고 그러면 이 사람은 54조 1항에 따라서 구호조치를 안 하고 그냥 도망간 꼴이 돼버려요. 네. 이거는 구호조치를 안 하게 되면 4년인가의 결격기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법에 따라서 처벌 규정도 더 셉니다. 그래서 54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구호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6항에 보시면 경찰 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80조 보면 운전면허 종류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82조에 보면 운전면허 결격 사유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쭉 5번 5호에 보면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운전면허를 딸 수 없고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정신질환자라든가 뇌전증 환자 이것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제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아마 그때 그 사고 나고 나서부터 이제 뇌전증 환자한테는 이제 운전면허를 못 따게 그렇게 지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2항에 보시면 2항에서는 그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그런 결격 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건데 2항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1호부터 8호까지인데요. 1호부터 8호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개별적으로 정해놓은 기간 안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벌금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다만 다음 각호 사유로 인해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때는 이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형법상의 그 형법상의 형벌 규정들이 있죠. 사형도 있고 징역도 있고 징역에는 유기징역, 무기징역이 있고 금고가 있고 그 다음에 금고가 있고 또 자격 상실도 있고 자격 정지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고 벌금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구류라 과료 몰수인데
벌금 미만이라고 하면 벌금형을 받으면 안 되는 경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걸리면 벌금형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격사유에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호조치를 안 하면 5년이네요. 5년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호에 보시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라고 돼 있는데 44조 음주운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과로 중일 때 운전을 했다든가, 46조는 이제 위험운전 같은 거고요. 그래서 위험운전은 이제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공동으로 다른 사람의 운행을 뭐 방해를 한다든가 위협감을 줬을 때 그 공동 위험 행위라고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그렇게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경우, 그때는 5년으로 들어가고요. 44조 위반해가지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다, 사고가 나서 그랬을 때도 5년에 해당이 합니다. 그리고 4년도 있고요. 그리고 44조 5호에 보시면 44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을 해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 자동차 훔쳐가지고 무면허로 운전했다가 걸렸다, 그랬을 때도 3년. 6호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6호. 운전면허 취소된 날부터 2년인데 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술 마셨고 술을 2번 이상 마셨다든가, 뭐 2번 걸렸다든가, 아니면 음주 측정을 했는데 2번 이상 걸렸을 때는 2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고를 냈을 때, 교통사고는 인적 피해라든가 물적 피해를 불문하고 0.03% 넘어갔을 때는 무조건 2년 동안 운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쭉 내리시면 그 사망에 보시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끝났다 해도 그 취소 처분 받은 이후에 그 특별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게 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많네. 그 다음에 이제 93조 볼게요. 15페이지. 93조에 보시면 하단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93조 하단에 보시면 개정된 날짜 그 바로 위에 보면 있는데, 거기 보면 1호에서 44조 1항을 위반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이거는 수치에 따라서 정지를 하던가 아니면 그 면허가 취소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고요. 2호 같은 경우에는 44조 1항이나 2항을 위반해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한 경우, 그래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1차 적발이 됐을 때 뭐 0.060이 나와가지고 정지가 한번 됐어요. 근데 다시 좀 지나서, 이거 기준은 2001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요거 기준이에요. 이진이라는 거, 2회 이상이라는 거는. 내가 2001년도 11월 달에 14일 날 0.060을 해서 정지를 한번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2019년도 11월 14일 날 0.485로 또 정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지금 말씀을 예전에 아마 얘기 나왔던 게 있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이야기는 행정처분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는 148조의 2의 벌칙 부분에 그 1항, 44조 1항,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조항이 위헌이라는 거예요. 44조 2항이 아니라 44조 1항만 그 위헌입니다. 위헌 판결이 난 거고, 우리 교재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제가 써놓긴 했어요. 그 재결서 요지문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 벌칙 규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93조 이게 위반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됩니다. 2년 이상 2회 이상 했을 때 운전면허 취소시켜야 된다. 그게 해당이 돼요. 근데 93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난 게 아니라 148조 2에 대해서만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은데 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진우를 해가지고 면허 취소됐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진부터는 그 인용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했었던 거거든요. 당연히 기각이 되죠. 기각이 됐는데도 그 기각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자기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 다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시 할 이유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계속 얘기는 하는데 본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다시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는 148조의 2가 위헌인 거지 그 중에 일부가 93조가 위헌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93조는 행정처분입니다. 93조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요거는 행정처분에 대한 얘기인 거고 운전면허증에 대한 행정처분인 거고 그렇지 않고 148조의 2는 형사처벌입니다. 벌칙 규정이에요. 벌칙 규정.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넘기셔가지고 94조에 보시면은 이제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있는데요. 운전면허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받은 당사자는 그 시도 경찰청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또 볼 거고요. 운전면허증 반납 95조 요거는 그 보통 이제 운전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조사를 받을 때 그 운전면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나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 그 조사를 받으러 가면 운전면허증을 대부분은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라고 돼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142조에 보면 행정소송과의 관계 있는데 요것도 이 법에 따라서 지난번에 그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심판 거치지 아니하면 그 행정소송은 진행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고 벌칙규정 148조는 딱히 보실 건 없고요. 요거는 이제 사고 미조치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처분한다라는 것이고 148조의 2 같은 경우에 이 위헌이 나오면서 지금은 음주운전을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지금 이 수치에 따르는 이제 그 벌금이라든가 형벌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재 판결은 형벌과 비례 원칙에서 위반이 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 이래갖고 이게 위헌이 난 건데 그 전에는 이제 이게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보통은 이진이 걸리게 되면 2회 이상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법조문이 지금 44조 1항 또는 2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헌재에서 나온 거는 44조 1항만을 얘기하는 거고 2항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44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0.03% 이상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회 이상 운전했을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44조 1항은 지우세요, 그냥. 예전에 두 번째 적발되셨던 분들은 벌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보통 1,500 나옵니다. 실제. 이진 딱 걸렸을 때, 두 번째 걸렸을 때는 1,500 나왔었고요. 그나마 조금 적게 나온다고 하면 1,200. 사고까지 있었다 그러면 2천만 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는 벌금이 지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보통은 중간치인 1,50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요. 내가 이게 써주면 1,000만 원 정도면 날 거야. 1,200, 1,000에서 1,200 정도 나와요. 했다가 2천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벌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나온다라는 건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맥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 밑에 보면은, 2항에 보면은, 이제, 각 저기 사망이죠. 사망에 보면, 1, 2, 3 해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별로 이제 그 벌금액 규정이 돼 있는데, 0.2% 넘어가면 사람 거의 죽습니다. 진짜 많지예요, 그거는. 그냥 뭐 어지간한 술량은 아닐 거고.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벌금 1,000만 원, 2천만 원 나온다는 거고요. 이거 얘기할 때 대부분 이제 2번, 3번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실무상 지금 거의 한 700 정도 나옵니다. 실무상 700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세요. 중간치라고. 근데 이것도 반성문 탄원서 안 내면 1,000만 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해주는 게 좋아요. 나오니까 실제로 1,000만 원도 나옵니다. 그리고 500만 원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는 게 좋고요. 700이라고 하는 거는 실무상 그렇다는 것이지 대부분은 이제 그 정도 나옵니다라는 본 정도고 어떤 분은 1,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00만 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요거 또 좀 더 마무리 좀 하고요. 조금만 쉬겠습니다.